정부정책대책 발표와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소폭 오르는 듯했던 생산자 물가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개표 결과 독립추진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205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05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19일 전날보다 6.08포인트 오른 2053.8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출반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오전 한때 206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269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에 제약을 받으며 장 후반 조정 끝에 2050선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이 전날에 이어 팔자 기조를 이어간 반면 기관이 2207억 원을 순매수하며 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개인 역시 105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보험, 운송장비,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 의류정밀, 은행 등이 2% 이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의 오름세가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2%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날에 이어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며 전날 대비 0.76% 오른 581.3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044.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증권업계에서 담보대출 대상을 비상장 주식으로까지 확대한다면서요? 네, 기나긴 불황에 시름 중인 증권사들이 담보대출 대상을 비상장 주식으로까지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는 22일부터 업계 최초로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 서비스인 현대에이블론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대에이블론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증권은 저가 수수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이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고객들을 위해 대출 편의성까지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성향이 짙은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증권은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담보 종목, 개인 신용 등급 등을 심사 후 고객별로 차별화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되 담보자산은 물론 대출자의 신용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중개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 가격 제한 폭이 상위 30%, 하위 30%인 것에 비해 가격 변동 위험이 2배가량 크기 때문에 담보자산의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8% 이상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올해 4분기께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담보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일 부동산 대책 발표와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재건축 연안 단축의 수혜 지역인 양천구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아파트 값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그 전주에 비해 0.15% 상승해 지난 2009년 6월 마지막 주 0.16% 이후 5년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재건축 연안 단축의 수혜 지역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추석 이후 0.42% 올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용적률이 낮은 목동 신시가지 7단지, 14단지 등의 경우 9월 첫째 주에 비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강남과 송파, 광진, 강동 순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며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는 분당과 일산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경기도에서는 광명과 의왕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폭 오르는 듯했던 생산자 물가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05.5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2012년 10월 이후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하락세를 지속했다가 올해 5월 보합세를 거쳐 6월 0.1%, 7월 0.2%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8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로도 0.1% 떨어졌습니다. 품목군별로는 공산품 물가가 전월보다 0.3% 내려 전체 생산자 물가 하락을 이끌었고 7.1%나 떨어진 휘발유를 비롯해 나프타, 벙커CU 등 석탄 및 석유 제품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임수영 한은 물가통계팀장 과장은 국제유가가 8월에 4% 가까이 떨어지는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2달 연속 이어져 지난달 석탄과 석유 제품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3.3%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개표 결과 독립 추진안이 부결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19일 현재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의 개표 작업이 95.4%로 진행된 가운데 독립 반대표가 191만여 표로 유효표의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독립 반대 진영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반대 비율은 55%로 찬성 44%를 1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로써 307년 만에 영국 연방과 결별하고 독립국가로서 자립하려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도전은 무산됐습니다. 알렉스 세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겸 SNP 대표는 에딘버러에 모인 독립 지지자 앞에서 이번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주민 대다수가 독립국가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실상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찬영 진영은 아쉬움을, 반대 진영은 축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리독립 투표를 전후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세대 간 분열 양상이 나타나 향후 이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공동 주최한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현정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세대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세대 갈등 공존의 길은 있다는 주제로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4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이번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금융위기를 통한 저성장 기조와 함께 더욱 심화하고 있는 세대 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세대 갈등 문제는 인류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룻밤을 풀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다양한 이슈로 따라다니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막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러나 그 속도가 빨랐던 만큼 세대 간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를 우선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키운 파이를 더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노인과 청년 간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의 역할 확대, 이를 통한 복지 실현, 취업으로 연결되는 교육 투자, 평생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대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일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기르는 아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석근 서강대 석좌 교수는 특별 강연에서 청년 실업을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부문과 얽혀 있는 만큼 대책도 유기적 연결망 속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날 미래 컨퍼런스에는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초고속 성장으로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이란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각 분야 인사들은 이번 컨퍼런스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는 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33조 원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최대한의 팽창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즉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총액을 올해보다 5.7% 늘린 376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증감률은 2008년에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 이후 7년 만의 최대치인데요. 세수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담긴 예산 편성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8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만 해도 최대 9조 원대까지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너무 무리해서 적자 살림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세수는 부족한데 예산은 늘려잡다 보니 나랏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만 해도 국가 채무는 총 570조 원, 오는 2018년에는 691조 원으로 불과 3년 새 120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을 돌파한 국민 1인당 나랏빚은 내년에 1,126만 원, 정권 말인 2017년 1,293만 원을 각각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에서 역할을 해 민간의 활력이 돌게 되면 가계소득이 확대되고 기업활동도 원활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구조 개혁도 더딘 상태라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개개인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 담뱃값 인상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선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금연 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 112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1,521억 원으로 무려 1,249%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금연 홍보에 450억 원,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에 400억 원이 각각 배정됐고요. 금연 성공률 제고를 위한 1:1 서비스에는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6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전국 지하철역 90여 개 지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675억 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신규 도입됩니다. 내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월 평균 36,000원이 지원돼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해 정부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젊은 층을 위해서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문가용 태블릿 등 웹툰 창작 장비를 250여 대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신규 도입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계 최신 이슈를 집중 조명해보는 투데이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정보기술의 경영장이었던 국제가전박람회 IFA가 얼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세계 최초 제품보다는 제품의 편의성과 실효성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가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제품 또는 기술 간의 결합으로 급격히 옮겨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IT 시장을 사로잡기 위한 기술을 뽐내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계가전전시회 2파는 84년 전 아인슈타인의 육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500여 개의 네로라 하는 글로벌 가전사들 중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부스 규모에서 압도한 것은 물론 다채로운 구조물,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타 업체들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가전업체들은 공명과 고화질로 무장한 TV와 OLED TV 등을 선보이며 차세대 TV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풀 HD보다 4배 더 선명한 화질에 세계 최대 크기 105인치인 삼성전자의 벤더블 UHD TV는 리모컨 조작만으로 평면에서 곡면으로 휘어지고 3,300만 화소 UHD TV보다 4배, 일반 풀 HD TV와 비교하면 16배나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LG전자의 UHD OLED TV는 어느 각도에서도 색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초고화질 시대에 접어든 TV 시장, 더 실감나는 화면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가전업체들의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상도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바이스인 저하발광이라는 총기술이 집약된 OLED에다가 울트라를 기술까지 집약한 최고의 제품을 내물어서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파를 수놓은 또 다른 가전 화두는 사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홈. 지금까지의 스마트홈이 단순히 외부에서 제품을 켜고 끄는 수준이었다면 미래의 스마트홈은 제품과 제품, 사람과 제품이 대화하는 형태의 고차원적인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전, 생활 가전, 정보통신 기술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입니다. We want the home of the future to be protective, flexible, and responsive. 무선 통신으로 주인의 위치를 감지한 기기들이 스스로 작동해 집에 도착하면 조명과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스마트 TV 알람을 통해 세탁이 끝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침실에서 이제 자러 갈 거야 라고 말하면 TV가 저절로 꺼지면서 실내 온도도 취침 모드로 바뀝니다. 모든 가전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 통합 앱. 이 마스터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연동된 모든 제품의 전원을 끄고 켜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홈 관련 제품을 전 시장 중앙에 배치하며 시장 선점을 자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은 집 밖은 물론이고 집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는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The technology in our products is truly innovative, but what's most important is that we meet the rapidly changing needs and expectations of our customers. LG전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홈 서비스 홈챗을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가 가전제품과 친구처럼 일상 언어로 대화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 홈챗. 메신저를 통해 외출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로봇 청소기로부터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LG전자는 홈챗의 적용기기를 스마트 생활가전 외에도 로봇 청소기, 스마트 조명, 무선 멀티룸 오디오 등으로 늘렸습니다. 홈챗은 사용자들이 이미 친숙한 라인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스마트 가전을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번 이파쇼에서는 홈챗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LG전자의 생활 가전뿐만 아니라 타사 스마트 기기와 연결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고객 가치를 주는 편리한 스마트홈을 구현하였습니다. 스마트홈은 이제 똑똑한 가전을 넘어 집안의 보안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가 선보인 홈 CCTV 맘카2도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HD급의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고 인체감지 센서가 탑재돼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알림 SNS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LED가 장착돼 야간에도 또렷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화 통화도 가능해 음성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 밖에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좌우 최대 345, 상하 최대 110도까지 조절 가능한 것도 맘카2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삼성과 LG전자 두 기업의 최근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새로움, 확대, 무선을 합친 U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과 LG전자의 홈챗은 기존 제품의 틀을 깨고 범위를 확대시킨 새로운 가치뿐만 아니라 무선과 가전제품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안과 안정성 등 남은 과제도 있지만 세계 스마트 가전 시장은 오는 2020년 35조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제품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기어 S를 통해 기술력을 자랑했고, LG전자는 외관상 시계와 똑같은 스마트 시계 G워치를 공개하며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갤럭시 노트는 근본 갤럭시 노트4를 통해서도 최고의 보는 경험과 S펜의 사용성을 한층 더 개선하였습니다. 제품 간의 경계와 범주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전산업 패러다임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시장도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숨가쁜 속도로 선보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더욱 첨단화된 국내 업체들의 기술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